자, 이제 2차 방정식 2단계를 좀 볼게요. 얘는 우리가 이제 그냥 중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간단한 문제죠? 네. B는 0, B는 0이 아니고 C는 0이요. C는 관계가 있을까요? C는 첫 번째, A는 0이어야 되고요. B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제 요거까지를 써줘야 되는데, 이걸 잘 놓치는 학생들이 있어서. 됐습니까? 네, A는 0이고 B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어쨌든 얘는 고작 해야 2차식이고요. 그쵸? 이걸 한쪽으로 넘길 필요 없이, 얘가 이런 상황이어서 얘랑이 지워지면 안 되죠. 그쵸?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얘를 풀면 되죠. 얘는 2차 방정식입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네, 뭐 이렇게 쓰면 끝나는 문제예요. 됐죠? 네,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쩌고 저쩌고,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문제를 그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저씨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 뒷부분은, 자, 이 문장은요, 자, 보세요. 위의 문장은 x에 관한 방정식이에요, 참고로. 자, 이 문장은요, 이 뒷말이 안 써 있지만, 뭐예요?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뜻일 거고요. 그럼 얘는 결론이 뭐예요? 위에 거는 x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라고 쓰라는 뜻이에요. 그쵸? 얘는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이런 식이 있다. 됐습니까? 이 뒷문장을 안 읽어, 학생들이. 자, 이 뒷문장은 뭘까요? 이걸 애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학생들은 이 문장보다 이 수식이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 그치? 그래 놓고 나서 얘를 풀어. 아니라니까. 얘는 이 뒷말이 뭐여야 돼요? A랑 B를 맞아요. A, B를 구하시오예요. 왜냐면 이게 학생들이 이게 중1 때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나와. 스치듯이. 뭐라고 나오냐면 중1 때. 그리고 이걸 본격적으로 언제 배우냐면 고1 때 배우거든. 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등식은 뭐예요? 식은 뭐예요? 식.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진 식. 식을 뭐라고 하긴 참 어려워요. 등식은 뭡니까? 등호가 있는 식이라고. 아니요.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에요. 등호가 있는 식. 그런데 등식은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중1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거고. 그때 방정식은 뭐라고 배우죠?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할 수 있어요? 방정식은 뭐고 항등식은 뭐예요?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 항상 성립하는 식. 방정식은 네. x에 어떤 값을 대입할 때. 그쵸. 어떤 값을 대입하면 참이 되고 어떤 값을 대입하면 거짓이 되는 게 방정식이죠. 얘는
어떤 값을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는 식이죠. 그러면 방정식이라는 건 이런 애가 방정식인데 얘의 목적은 뭐예요? 도대체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참이 될까? 그 x를 찾아라가 목적이고요. 그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까지 푸는 법을 배웠어요. 그쵸? 항등식은요, 이런 애를 항등식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항등식은 목적이 뭐예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런 짓을 하죠? 아니 얘를 어쩌라고 이걸 써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야 어쩌라고. 누가 나한테 이 식을 써줬어. 그럼 내가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 뭐 어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등식은 이렇게 써줄 일이 없고, 항등식은 뭐냐면 이렇게 써주고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인데 야 저 k는 뭐니? 그러니까 그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개수를 좀 찾아줘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 식이 일치한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얘를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얘가 6이어야 되네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고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니까 야 x에다가 마음에 드는 거 집어넣어. 나 0 집어넣을래. 0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에다가 나 3 집어넣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k는 3이에요. 그쵸? 그쵸? 이러나 저러나. 자, 이게 항등식입니다. 즉, 이 문장이 나오면 항등식이구나. 그러면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a, b를 구하라는 말이구나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얘기해 봅시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성립한다.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x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성립한대요. 그러면 p는 0, q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이 식이 성립한다며요. 그러면 x에다 0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이게 성립한대. 이제 x에다 1을 집어넣어 볼까요?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즉 x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얘가 0이려면 0,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0, 0일 수밖에 없다. a는 2, b는 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겠죠. 이것도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a 빼기 2가 0이 아닐 때는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좋은 표현이에요. 됐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중학생 수준이라면 얘를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하는 게 얘는 목적이고 얘는 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이 이 식만 보고 흥분해서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안 돼. 됐어요? 완전 다른 종류의 식이고 풀이법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 이 문장을 봤을 때 2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풀어야지 라고 되어 있는데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봐봐, x는 방정식인데 k를 기준으로는 항등식인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얘를 1을 근으로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에다 1을 먼저 집어넣으면 이 방정식이라는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됐어요? 그러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됐습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봐야 돼? k의 값에 관계없이, 제가 이걸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귀찮아서 이렇게 써요. k에 대한 항등식,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 임의의 k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 k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성립하는 식. 모든 K에 대해 성립한다. 다 똑같은 말이야. 한글로 문장만 다르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야? 요거 올에 A자를 뒤집어 놓은 기호예요.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앞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쓰면 K에 대한, 왜냐면 표현이 너무 많은데 다 똑같은 말이야. 이거 왜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이 나올 때마다 이 뒷부분만 바뀌는데 의미는 다 똑같잖아. 의라는 말, 어떤 학생들이 저거를 하나만 성립하면 된다라고 해석하는데 아니야. 임의에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성립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이런 애니까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K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요 형식 알아놓으세요. 이게 사실 좀 애매해. 이 개념을 중학교 때 얼핏 배우기는 했지만 정확하게는 고1 때 본격적으로 다루게 돼 있거든.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문제에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야. 좋은 문제야. 그런데 그냥 나와.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들이. 왜? 중1 때 니네 항등식 배웠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그것과 관계없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면 야, 이 K에다가 니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 0 집어넣어보고 1 집어넣어보고 하면 어차피 A, B에 대한 식이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풀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겁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1,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거예요. 됐습니까? 네, 저 항등식 표현을 좀 잘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네. 이게 나중에 고1 가면 이걸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식이 점점 길고 복잡해지거든. 어찌됐든 네, 넘어가겠습니다. 쟤는요, 두근이 2하고 4일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2 집어넣으면 A, B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4 집어넣어도 A, B에 관한 식이 하나 또 나오겠죠. 그러면 A, B에 관한 두 식,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냥 끝입니다. 뭐 별다를 게 없어요. 하나라도 상수가 나왔다면 이걸 뭐 식을 만들어서 풀 텐데 이게 그러지 않아서 그냥 차라리 두 식을 직접 집어넣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개수 중에 x제곱 1차 상수항 중에 만약에 숫자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차라리 저 식을 만드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왜냐면 저걸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여기에다가 어떤 게 붙어 있는 거고 얘를 전개해서 끼워 맞출 텐데 지금 다 미지수여서 이렇게 쓰면 문자가 3개가 돼서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차라리 그냥 2하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자. 자, 이제 요 유형 2번 라인은 식을 보는 거죠. 자, 얘의 항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렇게 될 거고 이때 얘의 값을 구하래요. 자, 조론 형태의 식 구하는 거 여기를 알파로 나눈다.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마이너스 4다. 여기까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요거 제곱하는 거죠. 양변 제곱해보면 여기 2 있습니다. 얘는 16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14, 여기는 마이너스 4, 답은 1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모양 패턴을 좀 눈에 익혀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3알파 제곱 빼기 5K 빼기 2알파 빼기 3은 0이죠. 한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넘겨보면
3에 알파 빼기 알파분의 1이 5K 빼기 2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알파 빼기 알파분의 1이 3분의 1에 5K 빼기 2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얘가 K래요. 얘가 얘인데 얘가 K래요. 끝. K가 나오죠. 그쵸? 네. 그냥 정리만 하면 돼주는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얘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3-알파 제곱분의 2알파 빼기 베타 빼기 3의 2베타 제곱. 여긴 또 제곱도 아니네. 네, 어쨌든 얘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직 안 설명했어요? 잠깐만요. 이걸 어느 타이밍에 설명해야 될지를 아직 이게 요 다음에 나오니까 다음에 얘기해도 되겠구나. 네, 그냥 여기서 근데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내가 한 번도 설명을 안 했다고? 이번에는 안 했지만 저 앞에서는 하지 않았어? 아닌데 기억이 안 나요. 어이? 혹시 들어봤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구할 수 있죠. 그쵸? 너 이거 근 어떻게 구해? 근의 공식으로 구하는 거 아니야? 근의 공식 불러봐요. 에이, 이 사람만 근의 공식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나? 그냥 외우는 거지. 근의 공식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2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아니에요? B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더하기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네,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쵸? 근데 얘가 근이 두 개 있어요. 그럼 이 근 두 개를 더하면 얼마일까요? 바로 알 수 있는데? C 어? B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개의 근을 곱하면 A분의 C인데요. 이게 아직도,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다 이걸로만 쓰거든요. 근의 공식을 안 쓰고요. 이 중3에서도 이걸 쓰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이걸 안 쓰고 써볼게요. 자꾸, 그래요? 이거를. 전에 알려주시던 것 같아요. 네네, 교과서에 있으니까 당연히. 전에 알려주셨어요.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살짝 기억 자, 정리해볼게요. 얘는요. x제곱, 4x제곱, 2x 더하기 4 7x제곱 14 빼기 3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3x제곱 더하기 3x 빼기 9는 0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은 0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얘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예요. 참고로요,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근데 이제 오늘은 이걸 안 쓸 거예요. 안 쓰고 풀 거예요. 자, 우리가 얘를 알면 우리가 이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뭘 구하라고 하냐면 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진짜로 알파 베타를 구해서 제곱하는 게 아니죠. 알파 더하기 베타. 그쵸. 얘를 가지고 곱셈 공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라 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구해서 구하는 거고요. 뭐 이거보다는 얘를 구하라고 해도 이렇게 구해서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즉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이 문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문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얘를 가지고 알파, 베타를 언급했을 때 이렇게 대칭적인 형태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구하는 게 아주 쉬운 문제예요. 됐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런데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선 쓰지도 않는 타이밍이고 써도 돼. 써도 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자, 구하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게 또 대칭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얘는 뭘 하라고 하는 걸까? 첫 번째, 얘를 조금 변형해 봐야 돼요. 이 식 자체가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변형한 식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변형할 거냐? 얘가 알파, 베타가 얘의 근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베타에 대해 알파 제곱이 이렇게 돼서 얘를 알파 제곱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럼 얘는 뭐야? 얘 자체가 그냥 2네? 됐어? 계산할 필요도 없이 2네? 그럼 얘는 베타 제곱이 즉 알파 제곱이 이거면 알파 베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3.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베타 빼기 3. 뭐야, 얘랑 이렇게 지우면 뭐야, 얘는 마이너스 2네. 그쵸?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알아야 될 거 하나.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의 근을 알려주고 뭘 구하라고 하냐면 어떤 식을 구하라고 해요. 아주 대칭적인 식. 됐습니까? 이때는 진짜로 얘를 알파값, 베타값을 구해서 집어넣어서 제곱하고 이러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 구하라는 식 자체가 비대칭적인 상황이 나오면 이건 잘 정리해보면 오히려 여기처럼 상수로 떨어지는 건 되게 쉬운 문제고 나중에 뒤로 가면 얘를 정리해봤더니 이런 형식의 식이 나와요. 아주 대칭적인 모양의 식. 왜? 그것밖에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밖에 못 구해. 왜냐면 만약에 여기를 했더니 비대칭적인 식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면 기껏 했더니 알파 빼기 베타가 나왔어. 야, 그러면 얘를 근을 구했는데 내가 근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 근데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되겠지. 얘가 알파이고 얘가 베타일 때 얘가 베타이고 얘가 알파, 답이 두 가지 형식이 나오겠지. 부호가 다른 상태로. 그래서 아무 말이 없이 어떤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 구하는 값은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관계없이 아주 대칭적인 형태의 값밖에 구하라고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값을 직접 구할 일도 없고 이 값의 합과 이 값의 곱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구하게 되는 거지. 이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차수가 3차가 돼요. 그러면은 3번 제곱한다라는 건 역시 또 미련한 짓이거든. 그러니 이런 형식으로 구할 거예요, 다. 고등학교도 또 마찬가지야. 구하라는 놈이 식이 비대칭적이야. 그럼 뭐야? 식을 잘 바꿔서 정리해보면 대칭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어. 안 그러면 문제가 성립하지 않거든. 됐습니까? 다 속임수 문제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교과서상에서는 다 대칭적인 형태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비대칭적인 게 나오는 건 선생님들이 애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자꾸 숫자를 바꾸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야. 됐죠? 됐죠? 정말로 중요한 건 이거의 해를 직접 구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락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구하는 건 정말 기초적인 문제에서 한번 구해볼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응용 문제를 내거나 하지 않으니까. 네,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보세요. 얘는요. 그냥 가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 얘의 한근이 알파래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1은 0 됐어요? 물론 우리는 이 알파를 근의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얘를 구했다고 해서 이걸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저걸 어떻게 잘 순서 바꿔서 짜식게 하면 그쵸? 주어진 이 식을 가지고 얘를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두 가지라고 하긴 그런데 자, 조금 무식하지만 풀이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이름이 있는 되게 나름 유명한 애예요. 뭐 이름이라고 하면 자, 첫 번째 풀이법. 이거잖아요. 2차 식은 1차 식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3차 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지금 5차 식까지 나와 있는데. 네,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파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또 알파 제곱이 얘가 또 얘가 1차식으로 바뀌었네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쵸. 이제 얘의 단점은, 그러면 5차까지 가려면 너무 좀 원시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유용한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예를 들면, 알파의 4제곱은 여기다가 알파를 한 번 더 곱해도 되고요. 여기를 제곱해도 돼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사실상.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는 건 확인이 됐죠. 여기서 얻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이런 식을 하나 알고 있으면 모든 식을 다 1차로 표현은 할 수 있어요. 너무 원시적이라서 이게 이 문제에 적합할지 모를 뿐이죠. 적합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알파 4제곱도 알파 5제곱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됐습니까?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보다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빠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건 이거죠. 왜 얘를 꼭 얘부터 시작하느냐? 차라리 이렇게 하면 상수로 바꿔버리면 차수를 한꺼번에 2개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얘를 이용할 거예요. 얘는 알파의 5제곱 빼기 5알파의 4제곱 빼기 3알파의 4제곱 이렇게 바꿀 거예요. 됐어요? 제가 얘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걸로 쟤를 이용하면 알파의 세제곱 알파 제곱 빼기 5알파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어찌됐든 핵심은 뭐야? 얘를 차수를 줄이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요 식이 어쨌든 한 차수 줄었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됐어요? 얘가 더 빠를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 이 숫자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저게 더 빠를 수도 있고. 됐어요? 물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지금 중3 학생들에게는 요 정도를 보라고 문제를 지금 던져주는 거거든. 그러면 요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얘랑 얘를 지금 뭐예요? 여기까지 끊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알파의 4제곱하고 요거는 얘랑 합치면 15알파 세제곱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얘기. 얘는 이제 이거 해결될 것 같아. 5배 차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을 뽑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1이니까 3알파 제곱이구나. 이제 제법 좀 간단해졌죠. 그러면 얘랑 퉁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4. 얘가 또 마이너스 1이구나. 3. 이렇게 줄여가자라는 거예요. 차수를
두 개씩 묶어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쵸? 아니면 원시적으로 한 차수씩 줄여가는 방법도 있어요. 됐어요? 이게 원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이 숫자가 지저분할 때 얘가 잘 안 보이는 경우엔 그냥 무식하지만 이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이 방법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치고 많이 씁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금 이게 2차여서 저렇게 묶기가 쉬워 보이죠? 예를 들면 이 식이 5차, 6차식인데 고등학교 때 뭘 배운다고 그랬어요? 3차식을 배운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 식에서 3개씩을 묶기가 제법 불편해요. 3개씩이 잘 안 묶인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2개만 묶어서 1차로 바꾸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차수를 이게 어떻게 줄이더라? 이런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줄이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서 3차를 이걸로 줄이고 4차를 2차로 줄이고 이러면은 3차가 2차로 줄었죠? 그쵸? 그러면 알파의 4제곱이 이렇게 돼서 얘도 2차로 줄고 2차로 줄고 2차로 줄어서 여기서는 1차로 줄였지만 어떤 식을 2차까지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3개짜리가 나오면 3차식까지 나오면 이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뤄야 될 문제예요. 됐습니까? 어찌됐든 관건은 차수를 줄이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고1 학생들은 얘를 어떻게 푸느냐? 아직 우리가 식의 나누기를 안 배웠는데 식을 나눠볼게요. 우리가 혹시 얘 나누기 얘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배웠지만 해볼만 해요. 숫자 나누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그냥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냥 보고, 그러니까 중학생한테는 이런 풀이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1 학생은요, 이게 고1 1단원에서 배우거든요. 고1 학생은 이렇게 풀어요. 보세요. 아이씨, 알파인데. 얘로 나누면 자 앞에서부터 없어지게 만들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가 돼서 뺐을 때 얘가 없어지려면 여기는 알파 세제곱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을 곱합니다. 그 다음 얘를 빼죠. 우리 숫자 나누기랑 똑같은 구조예요. 빼면 얘 빼기 얘 하면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얘랑 얘를 곱해서 얘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이제 얘랑 얘를 곱하면 빼면 여기가 둘 다 지워지고 얘 빼기 하면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저거 30알파 세제곱 되는 거. 다시요. 저거 밑에 두 번째 식이 30알파 세제곱 아니야? 얘요? 플러스. 빼는 거잖아요. 빼는 거예요. 빼기예요. 빼기. 나누기 할 때 빼잖아요. 네네네네. 그쵸? 그 다음 여기가 얘가 없어지려면 여기 알파 자리는 없고 여기 두 개가 지워져서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랑 곱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그런데요.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요. 우린 얘를 어떻게 씁니까? A는 B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R이다 라는 검산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게 검산식 아닙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파의 5제곱 더하 빼기 8알파 4제곱 얘를 됐어요?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더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얘가
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남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차수를 줄이다 보면 얘가 다 1차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얘를 얘로 나누면 어차피 여기는 다 지워지거든요. 2차식으로 나누면 이 나머지는 1차식이 나올 수가 있죠. 지금은 상수로 딱 떨어졌지만 그래서 1차식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네,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고1의 풀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학생한테 보라고 하는 건 이 두 식을 잘 섞어서 차수를 계속 줄여가 볼래? 라는 뜻이에요. 식변형할 줄 아니? 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형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계속 묶고 이렇게 하자. 요런 취지입니다. 됐습니까? 해설지가 어떻게 풀이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이쪽 빨간색으로 보여줬던 풀이를 아마 해설지가 했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이게 이제 중3 심화와 고1이 서로 연결되는 주제라서 어떤 풀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풀이 방법이 많다라는 건 숫자와 어떤 구조를 바꾸면 비슷해 보이는 문제도 이 방법이 얘보다 더 편할 때가 있고 뭐 이럴 때가 있어서 네, 좀 여러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몇 개나 있어요? 3개. 7개 있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11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끊었다 갑시다. 자, 두 2차 방정식이 공통의 해를 가질 때, 얘하고요, 얘가 공통해를 가진대요. 됐습니까? 얘의 해를 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 말은 얘의 해가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죠. 근데 얘의 해가 이건지 이건지는 몰라요. 공통해가.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3분의 4 집어넣어보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K값이 나오겠죠. 근데 그 K값 중에 양수가 되는 애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됐습니까? 네, 끝이에요.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얘의 그래프가 얘를 지난대요. 그거는 뭐 간단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되니까 A값이 아마 2개가 나오겠죠. 웬만하면. 그쵸? 그런데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직선의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a인데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A값이 음수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0이어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고 이 그래프의 해석을 통해서 A값의 범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끝.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약수의 개수인데 얘를 풀래요. 저거 그냥 t로 쓸게요. t제곱 더하기 2t 빼기 15는 0 3, 5, 15 곱하면 이거 더하면 이거 뿔마 t는 3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5는 안 되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약수의 개수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약수의 개수. 많이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합니까? 하민아,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약수의 개수, 어떤 수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네. 몰라? 72의 약수의 개수. 소인수분해하면 3제곱, 2, 3제곱, 3. 네, 이렇게 되거든요. 혹시 이거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알죠? 정말 다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위에 제곱수를 네. 더해서
곱하면 돼요. 여기다가 1 더해서 여기다가 1 더해서 이렇게 곱한 12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얘의 약수를 다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쓰시나요? 이거 맞아요? 24. 어이씨, 산수, 씨, 왜 이렇게 엉망이야? 14. 이게 18이에요? 10. 아이씨, 진짜? 너 왜 산수가 안 되지? 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겠죠? 이거는 초등학생이 이렇게 쓸 것 같고요. 중학생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되죠? 소인수분해 때 소인수분해를 배우면서 사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1, 3, 3의 제곱. 곱하면 12개 쓰고 얘를 곱한 숫자들 이 숫자들이 모두 얘의 약수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왜 4가 됩니까? 여기가 1부터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4개여서 그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얘의 약수를 구하시오만 물어보지만 예를 들어서 72의 약수 중 6의 배수를 구하시오.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72의 약수 중 6의 배수라는 애는 최소한 2가 하나 있고 3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6의 배수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나중에 더 확장될 거거든.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면 이게 이제 뭐 20개, 30개까지 확장되고 이걸 세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또. 됐습니까? 근데 이걸 작은 수준에서 이걸 해석을 못하면 커졌을 때 당연히 해석을 못해요. 됐어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고2 때 나오거든? 고2 때 1학기 때. 근데 학생들이 아니 이런 걸 도대체 언제 배웠습니까? 이건 중1 때 배우거든. 배웠어야 되는 거거든. 중1 때. 갭도 너무 크고 실제로 중1 때 심화를 안 한 학생들이 이걸 만나볼 일이 없어. 만나볼 일이 없어. 됐어요? 네네. 이 표를 책에서 본 사람이 없잖아요. 책에서 이 표가 중1 심화책에 나와 있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설령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얘는 이렇게 푼다 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 안 알려주거든, 친절하게. 이건 중1 심화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중1 때 살짝 공부한 학생들이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이게 고1 때 나오더라도 고1 때는 그냥 해설로만 얘기하지 이렇게 뭐 아주 친절하게 꼼꼼하게 안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저 문제를 단순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혹시 여기 있는 약수가 있잖아요. 이게 12개잖아요. 이 약수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이 약수 다 더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약수의 총합. 고2 때 약수의 총곱이 나와요.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 총곱은 지금도 풀 수 있어요. 이 총곱 어떻게 구하죠? 총곱은 되게 쉬운데. 보세요. 아까 1, 72, 2, 36 이렇게 얘기했죠? 72, 72, 72. 72가 2분의 약수의 개수만큼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72의 6제곱이에요. 얘가 아까 12개였었으니까. 됐습니까? 얘는 오히려 더 원리만 생각하면 쉽고요. 총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도 중1 심화문제집에 원리는 설명 안 하고 외워라 라고 되어 있어요. 1등급이나 최상위에 다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얘를 계산하지 말고요. 이걸 그냥 항이 4개 있고 3개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전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이거를 더하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렇게 전개하면 12개가 나오겠죠. 그게 얘를 의미하고 있는 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쓰고 더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 더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뭐 1 더하기 2 더하기 됐어요? 이것도 더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13 이거 얼마냐 이거 나 15 맞나요? 맞아. 13 곱하기 15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고2 때요. 얘가 늘어나요. 10개. 왜냐면 이걸 길게 더하는 법을 고2 때 배우거든.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면 이걸 길게 만들어. 얘의 약수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배우거든. 개수는 뭐 너무 쉽잖아. 16 곱하기 11이니까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고2 때 길게 더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소환이 돼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더 하고 싶은 얘기. 그러면 지금은 약수의 개수에 관한 얘기인데 혹시 약수가 한 개인 수는 1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약수가 2개인 수는 뭐가 있을까요? 소수입니다. 혹시 약수가 3개인 수는? 소수의 제곱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36은 제곱수지만 약수 제법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3개가 되려면 어떤 애의 제곱 이래야지만 3개가 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어떤 애는 당연히 소인수분해 했으니까 소수일 수밖에 없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특징. 얘가 약수가 홀수개인 수는 어떤 수가 약수가 홀수개일까요? 제곱수는 약수가 홀수개예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면 제곱수라는 애는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여기가 다 짝수인 게 제곱수거든요. 맞죠? 그런데 약수의 개수라는 건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기다가 1 더해서 홀수만 곱해줘서 홀수개가 나오죠. 만약에 여기 홀수가 하나라도 섞여 있다면 1을 더하는 순간 짝수가 돼서 짝수가 곱해지면 무조건 짝수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인에는 제곱수다라는 거랑 요거 왜 얘가 수능에서 많이 물어보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지금 3개인 애는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애는 뭐가 있습니까? 소수의 제곱. 예를 들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됐어요? 됐어요? 끝. 네. 모두 4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약수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가 끝인가? 하나 더 있나? 자, 얘는요, 이게 뭘까요? A 동그라미 B가 AB 더하기 2A 빼기 3B인데 X 더하기 4 동그라미 X 빼기 6은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 더하기 2X 더하기 8 마이너스 3X 더하기 18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얘는 0의 두근이면 뭐 그냥 1하고 2네. 됐어요? 그래서 베타가 더 크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인가요?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거 개수가 홀수개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됐습니까? 네. 끝이에요. 짝수개였으면 0이었겠죠? 네. 여기까지 조금 풀어보고 다음 얘기 더 얘기를 합시다.